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 숨 쉬다가 출력되면 되는 거죠. 근데 숨 쉬다라는 이 기능을 중복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 설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풀어보려면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 메인 메서드 안쪽만 딱 보자면 사람 클래스 있어야죠.
사람 클래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요, 사람이 숨쉬다라는 기능하고 있으니까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숨쉬다 잘 나와요. 그러면 된 건데, 조건을 보면 숨쉬다라는 기능 중복하지 말라 했죠? 근데 지금 중복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다른 클래스 안쪽에 스페 있는데 이걸 중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별개의 클래스인데.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동물은 사람인가? 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죠. 왜냐면 모든 동물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숨을 쉴 수 있고요. 숨쉬다라는 기능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람도 동물이니까 숨쉬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숨쉬다라는 기능을 빼는 순간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익스텐즈 동물이라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나왔죠? 얘는 뭐냐면 상속입니다. 이게 상속.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세금 중에 상속세 있죠? 말이 많은 상속세. 이 상속세 할 때 상속이랑 같은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상속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상속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상속이 가능한지 보려면 익스텐즈 대신에 is로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식선에 맞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만 상속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동물 대신에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동물에게 주는 거죠. 기능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동물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익스텐즈를 is로 바꿔보면 동물은 사람이다가 되죠. 근데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요.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숨쉬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클래스한테 동물 클래스가 이런 기능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상식이랑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강아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동물이니까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숨쉬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사람이죠. 사람의 특성, 사람의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로 실행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강아지는 사람이다. 이 맞나요? 못하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상속을 쓰려고 할 때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 is B, A는 B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색함이 없다. 통과한 거예요. 근데 오류가 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통과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동물의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자, 동물의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이때랑 사람의 상속을 받을 때랑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전에는 이제 강아지는 사람이다였고 지금은 강아지는 동물이다. 지금이 맞는 거죠. 강아지도 동물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일단 문제를 축소해서 일단은 강아지 이거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숨쉬다라는 기능을 상속받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넣어줘도 돼요. 이래도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제 자바라는 게 객체지향 언어죠. 또 객체지향 언어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됐으니까. 그래서 중복을 줄이는데 좀 초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중복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 쪽이 지금 사람이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을 주는 쪽은 자식의 반대인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동물이 부모 클래스, 사람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속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나는 지금 동물 클래스가 하나 있죠. 동물 클래스가 있고 또 사람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면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따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여기 따로 이렇게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상속 관계 없애고 여기 따로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중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사람 클래스 내부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하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쓸게요. 여기가 자식 클래스, 여기가 부모 클래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보통 화살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왜냐면 이산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산수학의 명제 부분 있죠? 영재의 그 역, 이, 대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관계 간의 그 화살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나온 거 그 개념이 역, 이, 대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직관적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준다 라고 쉽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릴 거예요. 받는 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몇 개 있을까요? 상속 받았으니까 이것도 있다고 해야죠. 여기선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는 겁니다. 2개. 이때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느낌표 2개를 써봤어요. 그럼 여기 사람 클래스 안에도 메서드가 2개 있는 거죠. 대신에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상속받은 거, 요게 상속받지 않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새로 추가된 거라고 할게요. 상속받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비약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요게 점이 1개 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니다, 이게 없을 때 실행한 결과가 이거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느낌표 2개를 써주면 사람이 숨 쉴 때 느낌표 2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식 개성이 생긴 거죠. 얘만의 개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대로 안 한 거죠. 자식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면은 메서드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이름은 똑같은데 기능은 다르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내가 정의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출력문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재정의 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다 지우고. 뭐야.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쭉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을 다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얘네들도 어쨌든 동물인 이상 숨 정도는 쉴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다 숨을 쉴 수 있죠. 근데 상속을 안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고양이 객체, 개 객체, 사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숨쉬다 점 말고 각각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은 찾아가서 전부 다 바꿔줘야죠. 전부 다 손대야 됩니다. 자, 근데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상속을 받으면 여기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동물이 부모죠? 부모가 가진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변동사항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속이 쓰이고요. 그래서 꽤 중요한 개념인데 수업 페이지 보시면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시면 게임 회사에 입사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입이에요. 근데 선임이 있는 신입입니다. 일단 지금 이 보이는 코드는 선임이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요구사항이 선임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이대로 나왔으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에 전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게 되면 넘어가세요. 무조건적으로 사교육 보내는 거, 이게 엄마들의 가장 큰 실수예요. 안녕하세요. 3남매를 모두 스카이에 보낸 엄마 이문숙입니다. 제가 지금은 문제 풀면서 하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 두 번째에서는 필립과 창이 각각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필립과 창이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동물이 숨쉬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메서드까지 다 실행했으면 프로그램의 끝이죠. 뭐가 남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부릅니다. 리턴 타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타입과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느낌 불편함이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이런 계산기 클래스를 하나 더 가지고 싶어요. 하나 더 있었을 때 클래스가 있으면 되겠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듀플리 문제 마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밑에다 그릴게요. 공격했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 재공격 버튼을 누를 때는 인자로 졌던, 자, 이렇게 얘는 각각 1은 인데 남자라면 두 가지를 기억해. 장을 건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격자랑 무기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다가 스트링 공격자 해놓고 홍길동 그리고 뭐 무기는 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에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잘 출력되겠죠. 이대로 쓰지 말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갖다 박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까지는 백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분홍색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디스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객체 내부에 이거는 마지막 공격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여기에다가 저장했으면 여기서 가져와서 쓰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공격 버튼 눌렀을 때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에다가 이름을 저장하고 마지막 무기에다가는 무기를 저장해주면 데이터 백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임의대로 쓰지 말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갖다 박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디스전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까지는 백업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분홍색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디스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디스에 접근해서 약간 얘네 변수 이름도 써줄게요. 마지막 공격자고 가지고 와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백업한 공간이 있으니까 얘로 바로 가져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실행해보면 재공격할 때 잘 나오죠. 그리고 진짜로 가져다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때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변수는 선택사항입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저희 문제 건데 이런 변수는 무기랑 이거는 타입이 바뀌었죠. 아까는 칼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뭐라 안 하는 거 보니까 무기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상속을 통해서 형변환을 한 거예요. 캐스팅.
칼객체 만들어야 되니까 보고 만들 설계도 하나 만들어 주고 나면 뭐라고 하죠? 타입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A 무기에다 연결해줘야 되는 건 무기 객체인데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건 칼객체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발생하는데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칼객체가 무기 타입의 리모컨을 얘한테 주면 되겠죠.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 칼이 무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칼이 무기이기만 하면 상관없죠. 그거는 무기에 상속을 주면 됩니다. 무기가 칼에게 상속을 주면 돼요. 이거는 타입이 바뀌었죠. 자바가 칼은 이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고 같은 이유인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두 번째 문제. 일단 이게 실행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실행되라고 했으니까 문법적인 오류부터 해결해야죠. 활객체를 A칼이라는 변수에다가 연결하고 있는데 활객체는 못 만들었죠? 왜냐면 클래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칼은 칼이다. 이거는 불통과죠? 통과할 수 없죠. 이해되시나요? 다가 활객체도 연결 가능하죠. 왜냐면 무기의 상속을 받아서 얘네 둘이는 같은 타입이 됐으니까. 문제가 무기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으로 칼객체를 조종하는 거죠.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 무기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요. 무기 클래스에 공격이라는 거 없죠. 근데 칼에는 있죠. 캔낫 리졸브 메서드 공격 인 무기라고 하죠. 또는 이제 다른 툴이면 언디파인드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일반 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더블 D는 5.0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정수 5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정수 5를 D에다가 넣을 때 5.0으로 바꿔서 넣으니까. 그래서 D를 출력하면 5.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D를 넣어줄 때 이때 잃을 거 있나요? 없죠? 그냥 정수 5인 거 그냥 5.0으로 소수점만 붙여주면 됩니다. 잃을 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여기는 잃을 게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칼리치에서 A 무기로 리모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뭐가 변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릴 것 같으면 5에서 5.0으로 바뀐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밀하게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객체 안에 있는 이 리모컨은 칼 리모컨이죠? 그러면 A 무기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무기 리모컨이잖아요. 타입을 이렇게 써줬으니까. 그러면 칼 리모컨에서 무기 리모컨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칼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공격 버튼. 근데 무기 리모컨에는 없죠?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이 여기에 연결되려면 무기처럼 행동하면 된다 했으니까 얘가 무기처럼 행동하려면 비어있는 무기처럼 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칼 리모컨에서 무기 리모컨으로 가면서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이런 버튼을 버렸으니까 칼 리모컨도
복사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공격이라는 버튼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으면 메서드를 무기 타입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뭐야? 여기서는 현존환을 해볼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현존환을 해볼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네. 실행하면 원하는 대로 나올 거고, 공격 대신에 방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방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버튼은 같으니까, 맞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 칼리모폰이 가진 공격이라는 버튼 안에 그러면 다시 방어로 돌려놓고 그래서 이번에 할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되고, 만약에 사람 타입으로 A 사람이라는 변수에 사람 객체를 연결하겠다라고 해놓고
A 사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연결하자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사람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각 사람의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다가 이름 퍼센트 F 해놓고 A 이렇게. 이거는 나이.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랑 나이까지만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행했을 때 여기에는 뭐 이름, 뭐 민병관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나이는 22살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름은 홍록기라고 나와야 되고, 나이는 33으로 해보죠. 그러면 이 안에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름과 나이, 얘네 타입은 뭐를 보고 판단할까요? 판단 기준은 서식 지정자예요. 알맞은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 안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각각 0과 널로 나오죠? 데이터를 저장해준 적 없으니까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하고, 나이는 22. 이렇게 항목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바뀌겠죠. 내가 넣어준 정보를 이용해서 잘 가져옵니다. 세팅한 대로 잘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할 건데, 만약에 홍록기가 나이가 22살이라면 여기도 22살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바꿨으니까 22살로 잘 나오는데 이런 사람 객체를 캐릭터라고 할 거예요. 캐릭터. 이 캐릭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내가 만든 모든 캐릭터의 나이는 22살로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객체 만들고 세팅할 때 이렇게 나이 22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선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객체는 총 3개고 저장된 데이터도 알맞게 나올 거고. 근데 하나 더 만들어서 주연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수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가 좀 많이 만들다 보면 뭐 이런 거 나이 같은 거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영수의 나이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기본값인 0이 나오겠죠. 또는 뭐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빼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0이라고 나올 건데 만약에 이 캐릭터를 5만 개 정도 생성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 바꿔가면서 생성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5만 개의 객체 전부 다 나이는 22로. 그러려면 여기 설계도에다가 나이는 2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나이라는 공간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니까 맞죠? 설계도상에 써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 메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메서드를 나이값을 초기화하는 메서드라고 해서 초기화라는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this를 이용해서 나이는 2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람 객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나이가 22로 초기화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그러고 this를 이용해서 나이는 2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많으니까 이렇게. 나이는 그러면 어차피 22로 나오는데 자, 이거 과연 의미 있을까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전에는 여기에 메서드를 호출한 자리에 인정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이거랑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초기화 메서드를 한번 실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려면 코드를 써야 되고. 근데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나이 값을 22로 초기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는 여기다 리턴 타입 적고 메서드 이름 쓰고 초괄호 중괄호 쓰는데 이런 형식이었는데 자동으로 되는 메서드는 타입이 없습니다. 클래스 이름이랑 메서드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하려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좀 달라도 메서드예요 얘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컨스트럭터. 우리말로 생성자. 우리말로 생성자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과 메서드 이름이 동일한 메서드는 생성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기화와 사람이라는 생성자, 얘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직접 써줘야 돼요. 호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생성자, 얘는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를 만들 때, new 사람 할 때 사람 생성자, 얘는 언제 실행되냐면 객체를 만들 때, new 사람 할 때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클릭해보면 여기로 찾아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기화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실행해줘야 나이 값이 22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실행 안 하고, 초기화를 실행 안 하고, 이렇게 사람 생성자 안쪽에다 써주면 초기화를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이 값은 22로 설정이 된다. 왜냐면 이제 객체를 만들 때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실행됐으니까 생성자 메서드 실행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세팅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이 값이. 생성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코드에서 뭐 a 민병관 나이, 뭐 홍록기 나이, 김영수 나이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 생성자도 많이 쓰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뭐든지 좀 적절하게, 중간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쓰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 이 민병관 이렇게 해놓고 민병관 객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런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안에 민병관에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지나?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디스.점 이름은 민병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우선 이게 되려면 사람의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상속까지 해주고, 이미 있구나.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얘랑 연결된 이 객체, 아니지, 이 변수, 여기서 생성자를 찾아가 보면은 민병관 객체를 만들 때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만드는 순간.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민병관 객체를 계속 만들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름은 한번 세팅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민병관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몇 개 있죠? 메서드가 몇 개인지는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 자식 클래스인 민병관 안에는 메서드는 2개 있습니다. 부모로 받은 부모의 생성자랑 자기 자신의 생성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사람 생성자는 자식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성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려면, 생성자로 존재하려면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결과를 봤을 때 나이는 22로 돼 있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실행해준다. 안쪽 내용은 나이를 22로 초기화하는 거고.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프린트 LN이죠. 다시 민병관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2개 있는데 나이는 22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면 부모의 생성자도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어때요? 1이 먼저 출력됐죠? 부모의 생성자인 사람이 실행될 때 1 출력한 거고, 자식의 생성자인 민병관이 실행될 때 2를 출력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 될까요? 언제 실행될까요? 뭐 민병관 객체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거죠. 근데 사람 생성자가 먼저 실행됐습니다. 왜냐면 민병관 객체 얘는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내용도 상속받은 거죠. 대신에 이제 이름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안쪽 내용 실행되고 이름이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먼저 실행돼서 1 출력했고, 그 다음에 민병관 실행돼서 2 출력하고, 당연히 1이 먼저 출력됐으니까 나이가 22로 초기화 됐고, 그 다음에 이름이 민병관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여기서 출력할 때 얘 나온 다음에 정해진 거 그대로 잘 나오죠. 이름은 본인이 설정한 거고, 나이는 부모가 해준 거고, 그대로 1 출력했고,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안쪽 내용 실행되고 이름이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먼저 실행돼서 1 출력했고, 그 다음에 민병관 22로 초기화 됐고, 그 다음에 이름이 민병관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여기서 출력할 때 얘 나온 다음에 정해진 거 그대로 잘 나오죠. 이름은 본인이 설정한 거고, 나이는 부모가 해준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비교를 위해서 이때는 사람이야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딱히 값을 설정해주지 않아도 이름을 민병관 2로 하는 게 좀 차이점이 보일 거니까, 값을 설정해주지 않아도 이름 같은 건 알아서 설정되죠. 객체는 서로 다르지만 세팅 값은 민병관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죠. 근데 나 이거 민병관 2로 안 하고 어차피 동명이인이니까 그냥 민병관 이것만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덮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민병관 2가 생성자를 통해서 설정됐는데 이런 값으로, 근데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드니까 민병관으로 덮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취향이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귀찮으면 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new 민병관, 이 민병관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이 생성자 안에 설정해 놓은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 만들자마자 설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생성자를 객체 만들 때 빼고 실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민병관 2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랑 변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나온 거 없죠? 민병관 없잖아요. 호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뭐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쓴다 뭐라고 해요? cannot resolve 라고 나오죠? 민병관 없잖아요. 호출 불가능합니다. 나온 거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면은 이렇게 객체 만들자마자 설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생성자를 객체 만들 때 빼고 실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민병관 2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랑 변수 이런 게 다 호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뭐 cannot resolve 라고 나오죠? 아니면 뭐 사람 안에 이런 거 없다라고 해서 민병관이라고 한다 해도 민병관 안에도 이런 생성자 메서드는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하나 만들 때 그때만 바로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실행될 수 없고 쓰려고 하면 없다고 나온다. 또는 undefined라고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는 언제 쓰냐?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자동으로 어떤 값을 넣고 싶을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을 때, 그리고 여기처럼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생성자, 된다.
여기처럼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시행되고 그 다음에 자식의 생성자가 시행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생성자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할 거, 이거는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